아 이제 곧 겨울이야. 먹고 살기 힘들다. 이제 야, 손가락 빨고 이 빨아야 발가락까지 돼. 다 빨아야 된다. 안돼 사람 써야 돼. 뭐 형, 장기라도 팔까요? 2개씩 있는 거는 하나씩 팔까요? 돌아가잖아. 신장 나 2개. 신장 하나 빼고 오픈할 때 한번 빼는 12제장으로. 형 왔어? 아, 오셨어요? 아, 별일 됨. 형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다 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모토잡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오늘 스케줄은 사실 은희팀에 합류해서 투어를 다녀왔어야 하는 건데 아침 7시 출발 후 30분이 지났을까? 너무 추운데 이건 아니다 싶어 유턴을 한번 하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아쉬움에 편의점에서 손난로 4개를 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걸, 리어 타이어에 나사가 박혀 빵구가 나고, 그래서 긴급 출동 불러서 떼우고 다시 출발한 뒤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튜브가 있는 타이어 방식이라서 지렁이를 꽂아서 해결이 안 될 텐데 일단 세워서 확인하자 마음 먹는 순간 액션캠 거치대가 부동강이 나면서 순식간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고속화도로라 멈출 수도 없어 달리면서 1분 동안 멍 때리다가 일단 인도에 세워서 리어 타이어 확인하니 역시나 바람이 다 빠져있네요. 와, 이건 뭐 순식간에 50만원 태우고 리어 털리며 조마조마하게 복귀해야만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하소연할 것도 없어서 이렇게 영상 오프닝으로 담아봅니다. 이렇듯 일정이 꼬이는 바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거쳐왔던 바이크 일대기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울산대 학부 시절에 경제적인 한계로 차를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작은 스쿠터 한 대 사서 캠퍼스에서 자취방 이동용으로 써보자 해서 중고나라에서 한 아주머님이 팔고 계시던 비너스, 그것도 헬로키티 에디션으로 50cc입니다. 그때 당시 25만 원인가의 현금을 드리고 보너스로 별 반모 헬멧도 받아서 벚꽃 나부끼는 봄바람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스로틀 당기면 나가고 브레이크 잡으면 서고 자전거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엄청난 장난감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1인승인데도 뒤에 친구들 태워주고 닦아주고 애지중지해 주다가 우연히 직속 선배의 효성 트로이 125를 박력 있게 타는 모습을 보고 사나이라면 역시 매뉴얼인가 싶어 봄의 첫사랑 비너스를 가차없이 처분하고, 그 당시 125cc 내서 클래식 장르가 부상하였는데 그 중심에 울프 125가 있었고 스쿠터는 보이저 125가 있었죠. 20년 전 울산의 외제 바이크는 그 두 모델밖에 없었더랬죠. 지금에 와서 두 모델을 유통해주신 SYM 대표님을 만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하튼 150만원대의 거금을 들여야 하기에 신중하게 근 한 달여 동안을 중고시장에 잠복하게 됩니다. 마침 마산인가에서 135만원짜리 급매물이 떠서 묻다 하지 않고 바로 화물 거래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첫 중고매물 교육비 납세 경력이 되어버렸죠. 클러치 개념이 없었던 터라 전화해서 차주에게 배우고 기껏 출발했더니 리어암 심보가 빠져서 도로에서, 그 큰 도로에서 죽을 뻔하며 프론트 서스가 이상하게 휘어서 센터에 가니 사고차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수리비를 지출한 다음 125cc 단기통 박력에 매료되어 시도 때도 없이 온 도로를 누비고 다닙니다. 심지어 시동셀은 죽어서 킥으로만 시동을 거는데도 그저 싱글벙글입니다. 이걸 수입해준 SYM에 진짜 고마운 마음이 들 정도였죠. 학부의 절반을 이 녀석과 함께 하다가 호련히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2년이 지나고 다시 복학해서 만난 대학원생 조선족 용추이를 만나게 됩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생활하는 녀석이 참 대견하기도 하고 같은 또래여서 금방 통하여 같이 바이크를 타보자고 하여 둘 다 스즈키 반반 125 짝퉁 중국산 V랩터 125 두 대를 사서 어디든 함께 다닙니다. 바다가 보이는 울산 방어진까지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닙니다. 캠퍼스 로망이 따로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맛 아닙니까? 바이크로 하나 된 우리는 세상 무서울 게 없었죠. 그러다 이종소형까지 넘보게 됩니다. 코멧 250알라를 저 멀리 구미에서 울산까지 한달음에 데려옵니다.
무판으로 울산까지 3시간여 달려왔으니 참 패기 있던 때였죠. 이제 슬슬 지나가던 아저씨, 택시기사분들도 이거 얼마나 나가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오, 이제 뭔가 진짜를 타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실상 체감부터도 다릅니다. 땡기면 땡기는 대로 나가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신세계를 맛보았죠. 코맵 250R까지 타보지 않았다면 지금 바이크 유튜브 채널을 안 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저에겐 영향이 굉장히 컸던 모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용추이도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고 저도 졸업을 하고 그렇게 추억만 잔뜩 남긴 학부 시절이 저물어 가는 듯 합니다. 어떤 예체능이 그렇듯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디 진득하게 직장에 붙어있을 성격도 못 되고 알바를 전전하며 미술의 끈을 놓지 않으려 나름 치열하게 살아냅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친구 조상입니다. 걔 이름이 반대로 말해서 조상인데 도움을 받아서 이태원 허름한 판잣집, 다시 생각해봐도 그것은 판잣집이 맞습니다. 네, 자취를 시작하게 되고 개가 똥을 못 끊듯이 경제 상황에 맞춰 발휘되어줄 벤리 50S를 가져옵니다. 일전에 250cc를 경험해본 터라 금방 출력의 한계를 느껴 시티백 엔진을 수합해서 지방 멀리 선배 작업장에서 일손도 거들러 다니고 한 번은 밤에 대로를 다니다가 고라니 로드킬 밟고 잘 빠질 뻔도 하고 시간 나는 짬짬이 35mm 필름 사진 또 찍으러 구석구석 다니며 나는 만년 알바가 아닌 예술가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알바도 하고 작은 단체 모임에 나가며 활동의 영역을 넓혀갈 때쯤 이상하게 안정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포르자 250이라는 대형 스쿠터를 가져옵니다. 손볼 곳은 많았지만 탈 수 있을 정도만 최소한으로 지출한 뒤 예전에 탔던 비너스 헬로키티 에디션과는 차원이 다른 박력과 육중함, 대용량 트렁크의 편리함에 힘입어 연비는 좋지 않았지만 그 당시 걸프렌드와 여기저기 많이도 다닙니다. 시간은 또 흘러 역시나 수중에 돈은 없고 다른 건 타보고 싶은 욕심에 중국에서 수입한 한손 바이크 제품 스커드 250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전에 닌자 400이 있었네. 냉장고 감성에다가 시동 역시나 안 걸렸고 얕은 이를 기점으로 중국산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당시 큰 국산 바이크 브랜드에서 퇴사한 한손 바이크 사장님은 중국에서 내구성 좋은 모델을 골라서 가져온다는 소문이 있었고 디자인은 취향이 아니었지만 250cc를 125cc의 가격대로 구매 가능한 메리트에 한번 질러보고는 전체적인 부품의 마감과 조작 질감은 역시 떨어지고 출력은 특징이 없는 단기통의 그것이었지만 타는 동안에 나름 선방해 주었던 스커드 250이라서 중국산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히 완화되었죠. 그래도 사기통은 타봐야 하지 않겠어? 그 소리만 들어도 바이크의 바자도 모르던 고등학교 시절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CB400 가까이 가서 본 적도 없지만 꼭 타봐야 한다는 막연함은 가지고 살아왔던 터라 드디어 진짜를 타볼 때가 왔구나. 어디서 공돈이 크게 들어왔는지 다시 생각해봐도 간땡이가 부은 모험을 강행합니다. 무려 거금 400만 원을 챙겨 빨간 CB400 VTEC2를 여의도에서 데리고 옵니다. 거래를 마치고 주차장을 빠져나오고 나서 긴장이 풀리며 사기통의 스로틀 반응과 음색에 감탄사를 남발하며 혹여나 엔진에 무리가 가진 않을까 5000rpm 이하로 쓰다가 한 번씩 6200 VTEC 영역을 쓸 때면 우와 하며 복귀하던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네요. 그 당시 이태원에서 수유까지 출퇴근하던 때였는데 바이크로 출퇴근하는 재미로 2년 내내 행복했었습니다. 그때 액션캠 달랑 하나 구입해서 말없이 출퇴근 영상을 기록으로 남긴 게 제 유튜브 채널의 시작이었죠. 그러다 자주 눈팅하는 네이버 바이크 카페에서 R1100S를 타는 포라는 예명의 차주께서 올린 에마 기록물을 보며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BMW에 이런 모델도 있었구나. 크고 아름답다. 심지어 올 정비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무작정 만나자는 쪽지를 보내 잠수교에서 처음 실물을 보고 앉아도 보고 차주님과 많은 담소를 나누던 중 절대로
팔 의사가 없음을 알고 구경으로 만족하자고 마음먹고 있었죠. 그런데 차주께서 전화가 옵니다. 대뜸 맛 교환하시겠어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떨리는 마음 억지로 눌러가며 기쁜 기색을 참으며 약속 장소를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으리. 상황인즉 이랬습니다. 원래 강원도에서 근무하던 군인 한 분이 구매에 가서 하루 만에 반품하겠다고 돌려받은 상황이었고, 차주는 이미 떠버린 마음에 빨리 처분하고 싶기도 하고 시비사백도 타보고 싶어서인지 저에게 맛대차를 제안했던 것이었습니다. 참, 인연이 되려면 또 이렇게도 되는구나 싶으면서 R1100S랑은 정말 오래 갈 것 같은 직감이 딱 들었고, 결국 대차를 하고 첫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네. 아무렴 좋았습니다. 고치면 되니까요. 박스의 아름다운 자태와 유니크함 하나로 눈에 제대로 멋이었었죠. 노란색도 취향은 아니었지만 천천히 바꾸면 되니까 문제될 게 없었고, 그 뒤로 오랜 시간 타보니 유별난 특징이 있다기보다 독일의 독보적인 주물 기술이 만든 감동을 담고 있는 모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금속 계통 내구성이 오래 타면 탈수록 든든한, 절대 고장나지 않는 믿음직한 친구가 옆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답니다. 그렇게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죠. 제 바이크 라이프 중 단연 최장기간 보유 기종이죠. 이제 11만 뛰었으니 40만까지 타려면 길들이기 끝난 상태네요. 그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시승을 맡겨주신 덕분에 덤으로 제 취향까지 알게 되고, 그 데이터로 VTR 1000 SP1, G650X, XL883C를 가져와서 다양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R1100S 이후로는 성능의 매력에 심취해 데려온 녀석들이라면 R1100S 이전에는 제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서 없는 살림에 손때를 많이 묻힌, 그래서 더 가족 같은 모델들로 나눠지는 것 같네요. 금전적 상황에 맞게끔 마음엔 쏙 들진 않지만 어떻게든 발이 되어주고 손때 묻히며 시간을 보낸 바이크들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진정한 드림 바이크가 아니었나 싶네요. 아무리 삐까번쩍한 신형 모델이 앞에 있어도 내 과거의 추억을 같이 담고 달릴 수 있는 모델이면 천천히 달려도 훨씬 가슴 벅차오를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돈이 넘쳐나도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게 이런 이유에서인가 봅니다. 항상 신차 사면 그 바이크에 뭘 담을 수 있을까요? 날센지 형 얘기한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힘들고 기쁜 순간을 같이 할 바이크 친구를 많이 사귀시길 바라며,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드림 바이크는 무엇이었나요? 지금까지 모토잡이었습니다.